여러분,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쑤시고, 특히 무릎이며 허리가 아파서 자리에서 일어나기가 힘드신 적 말이에요. 그런데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죠. 칼슘 드세요. 우유 많이 드세요. 그래서 열심히 칼슘 영양제도 먹고 우유도 마시는데 왜 별로 나아지는 것 같지 않을까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왜 그동안 효과가 없었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진짜 뼈가 튼튼해지고 건강해질 수 있는지 그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 골다공증을 예방하려면 칼슘만으로는 절대 부족합니다. 칼슘이 우리 몸에 제대로 흡수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하나 더 있어요. 바로 비타민 D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나라 65세 이상 어르신 10명 중 9명이 비타민 D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이라고 봐도 되겠죠? 제가 얼마 전에 만난 김영희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올해 72세이신 김 할머니는 작년에 가벼운 낙상으로 손목 골절을 당하셨어요. 병원에서 검사해보니 골다공증이 꽤 진행된 상태였죠. 그런데 이상한 게 뭐냐면 김 할머니는 칼슘 영양제를 10년 넘게 드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매일 빠짐없이 말이죠. 그런데도 왜 골다공증이 생겼을까요? 의사 선생님이 비타민 D 검사를 해보니 정상 수치의 절반도 안 되는 심각한 부족 상태였습니다. 아무리 칼슘을 많이 먹어도 비타민 D가 없으면 소용이 없었던 거예요. 마치 좋은 벽돌이 아무리 많아도 시멘트가 없으면 집을 지을 수 없는 것처럼 말이죠. 그럼 비타민 D가 정확히 뭘까요? 사실 비타민 D는 이름과 달리 단순한 비타민이 아닙니다. 우리 몸에서는 호르몬처럼 작용해요. 햇빛을 받으면 피부에서 만들어지는 특별한 물질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햇빛 비타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여기서 정말 신기한 과학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햇빛에는 여러 종류의 자외선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자외선비, 즉 UVB라고 부르는 특별한 빛이 있어요. 이 자외선비가 바로 우리 몸에서 비타민 D를 만드는 마법의 빛입니다. 자외선비가 우리 피부에 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피부 속에는 7-디하이드로콜레스테롤이라는 물질이 있어요. 이름이 좀 어렵죠? 그냥 비타민 D의 재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재료가 자외선비를 만나면 화학 반응이 일어나서 비타민 D3로 변합니다. 마치 밀가루가 오븐에 열을 만나 빵이 되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자외선비는 파장이 290에서 320 나노미터 사이의 빛인데 이 빛은 특별한 성질이 있습니다. 첫째, 유리를 통과하지 못해요. 그래서 유리창 너머로 받는 햇빛으로는 비타민 D가 만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둘째, 대기층을 비스듬히 통과할 때는 대부분 흡수돼 버려요. 그래서 아침 일찍이나 저녁 늦게는 자외선비가 거의 없습니다. 제가 최근에 한 피부과 전문의 선생님께 들은 이야기인데요. 우리나라의 위도에서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사이에 자외선비가 가장 많다고 해요. 특히 정오 무렵이 최고조래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구름이 조금 낀 날에도 자외선비의 80%는 통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맑은 날이 아니어도 밖에 나가면 비타민 D를 만들 수 있다는 뜻이죠. 계절에 따라서도 자외선비의 양이 달라져요. 여름에는 자외선비가 강해서 15분만 햇빛을 쬐어도 충분한 비타민 D를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겨울에는 자외선비가 약해서 30분 이상 쬐어야 같은 양의 비타민 D를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11월부터 2월까지는 자외선비가 너무 약해서 아무리 오래 밖에 있어도 비타민 D가 잘 안 만들어진다고 해요. 그럼 자외선비를 효과적으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피부를 직접 노출시켜야 해요. 얼굴, 팔, 다리 중에서 최소한 2부위 이상은 햇빛에 노출시키는 게 좋습니다. 전체 피부의 15에서 20% 정도만 노출시켜도 충분해요. 둘째,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면 안 돼요. SPF 15 정도의 자외선 차단제만 발라도 비타민 D 생성이 99%나 줄어든다고 해요. 물론 피부 건강도 중요하니까 15분에서 20분 정도 햇빛을 쬐은 다음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게 좋겠죠. 셋째, 피부색도 영향을 미쳐요. 피부가 하얀 사람은 비타민 D를 빨리 만들고 피부가 검은 사람은 더 오래 햇빛을 쬐어야 해요. 나이가 들수록 피부가 얇아져서 비타민 D를 만드는 능력도 떨어진다고 합니다. 비타민 D가 우리 몸에서 하는 일은 정말 많아요. 첫 번째로 장에서 칼슘이 흡수되도록 도와줍니다. 비타민 D가 없으면 아무리 칼슘을 많이 먹어도 대부분 그냥 배출돼 버려요.
두 번째로, 뼈를 만드는 세포들이 제대로 일하도록 도와줍니다. 세 번째로, 근육을 튼튼하게 만들어서 넘어지는 것을 예방해 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최근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 D가 면역력을 높여주고 우울증을 예방하며 심지어 치매 위험까지 줄여준다고 합니다. 정말 맞는 영양소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왜 우리나라 어르신들은 비타민 D가 이렇게 부족할까요? 첫 번째 이유는 실내 생활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특히 요즘처럼 날씨가 춥거나 더울 때는 밖에 나가기가 꺼려지잖아요. 두 번째는 자외선 차단제를 너무 많이 바른다는 거예요. 피부 건강도 중요하지만 적당한 햇빛은 꼭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나이가 들수록 피부에서 비타민 D를 만드는 능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20대와 비교하면 70대는 비타민 D 생성 능력이 4분의 1로 줄어듭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북위 33도에서 38도 사이에 위치해 있어서 겨울철에는 자외선비가 정말 부족해요. 미국이나 유럽의 연구를 보면 북위 35도 이상 지역에서는 11월부터 3월까지 자외선비가 너무 약해서 비타민 D가 거의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해요. 서울은 북위 37도니까 딱 해당되는 거죠. 제가 아는 박춘자 할머니는 이런 과학적 원리를 이해하시고 나서 생활 패턴을 완전히 바꾸셨어요. 76세이신데 매일 아침 10시에서 11시 사이에 동네 공원에서 운동을 하십니다. 팔뚝과 종아리를 걷어 올리고 15분 정도 벤치에 앉아서 햇빛을 쬐신 다음 나머지 시간은 그늘에서 운동하시죠. 처음에는 주변 사람들이 나이 드신 분이 왜 그렇게 햇빛을 쬐냐고 걱정했대요. 하지만 3개월 후 병원에서 검사해보니 비타민 D 수치가 정상으로 올라갔고 골밀도도 조금씩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박 할머니는 아침에 일어나기가 훨씬 수월해졌고 온몸이 가벼워진 느낌이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날씨가 안 좋거나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경우에는 음식으로 보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비타민 D가 풍부한 음식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생선입니다. 특히 등푸른 생선이 좋아요. 고등어, 꽁치, 연어, 참치 같은 생선들이죠. 왜 생선에 비타민 D가 많을까요? 바다에 사는 플랑크톤이 햇빛을 받아 비타민 D를 만들고 이걸 먹은 작은 물고기를 큰 물고기가 먹으면서 비타민 D가 축적되는 거예요. 일주일에 2~3번은 드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는 달걀 노른자예요. 닭이 햇빛을 받으며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키운 달걀일수록 비타민 D가 많다고 해요. 공장식 사육장의 닭은 햇빛을 못 보니까 달걀에도 비타민 D가 적겠죠. 세 번째는 버섯이에요. 특히 표고버섯이나 목이버섯이 좋습니다. 신기한 건 버섯도 자외선비를 받으면 비타민 D를 만든다는 거예요. 사람의 피부처럼 말이죠. 그래서 마트에서 사온 버섯을 햇빛에 30분 정도 널어두었다가 요리하면 비타민 D 함량이 10배 이상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음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특히 겨울철이나 실내 생활이 많은 분들은 보충제를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비타민 D 보충제는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비타민 D3를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D3는 우리 피부에서 자외선비를 받아 만들어지는 것과 똑같은 형태거든요. D2는 식물에서 나오는 건데 효과가 D3보다 떨어진다고 해요. 용량은 보통 하루에 1000에서 2000 IU 정도가 적당합니다. 하지만 개인차가 있으니까 의사 선생님과 상담 후에 결정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비타민 D는 지용성 비타민이라서 식사와 함께 드시면 흡수가 더 잘 됩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팁을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비타민 D는 마그네슘과 함께 섭취하면 효과가 더 좋습니다. 마그네슘은 비타민 D가 활성화되는 데 필요한 미네랄이거든요. 자외선비를 받아서 피부에서 만들어진 비타민 D3는 아직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예요. 이게 간과 신장을 거치면서 활성형 비타민 D로 바뀌는데 이 과정에서 마그네슘이 꼭 필요합니다. 제가 최근에 만난 이순자 할머니 이야기도 들려드릴게요. 78세이신 이 할머니는 골다공증으로 허리가 많이 굽으셨어요. 키도 젊었을 때보다 5cm나 줄어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흥미로운 건 이 할머니가 평생 농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햇빛을 그렇게 많이 쬐셨는데도 왜 골다공증이 생겼을까요? 알고 보니 이 할머니는 농사 지을 때 항상 긴팔, 긴 바지에 모자, 장갑까지 완벽하게 갖춰 입으셨대요. 피부 노출이 거의 없었던 거죠. 게다가 자외선 차단제까지 듬뿍 바르셨다고 해요. 결국 햇빛은 많이 쬐었지만 자외선비는 피부에 닿지 못했던 거예요.
지금은 의사 선생님 조언대로 매일 오전 11시쯤 팔뚝과 종아리를 걷어 올리고 15분간 햇빛을 쬐신대요. 비타민 D 보충제도 꾸준히 드시고요. 그 결과 더 이상 키가 줄지 않고 통증도 많이 줄었다고 하세요. 그런데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뼈만 약해지는 게 아니에요. 근육도 약해집니다. 그래서 자주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비타민 D가 부족한 어르신들은 근력이 떨어지고 균형 감각도 나빠진다고 해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이 하나 더 있어요. 자외선비가 부족한 겨울철에 우울증이 많이 생기는 이유가 바로 비타민 D 부족 때문이래요. 북유럽 같은 고위도 지역에서는 겨울에 자외선비가 거의 없어서 계절성 우울증이 아주 흔하다고 해요. 그래서 그쪽 사람들은 비타민 D 보충제를 국가에서 권장할 정도래요. 면역력과도 관계가 깊어요. 비타민 D가 충분하면 감기나 독감에 덜 걸린다고 해요. 왜 겨울에 감기가 많이 유행하는지 아세요? 추워서이기도 하지만 자외선비 부족으로 비타민 D가 부족해져서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래요. 그럼 비타민 D가 충분한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병원에서 간단한 혈액 검사로 확인할 수 있어요. 25하이드록시 비타민 D라는 검사인데 이게 우리 몸의 비타민 D 상태를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지표예요. 보통 30나노그램 퍼 밀리리터 이상이면 정상이고 20에서 30 사이면 부족, 20 미만이면 결핍 상태입니다. 65세 이상이신 분들은 1년에 한 번씩은 검사 받아보시는 게 좋아요. 특히 겨울이 끝나는 3월이나 4월에 검사하면 가장 낮은 수치를 확인할 수 있어요. 이때 결핍 상태라면 여름 내내 열심히 햇빛을 쬐어도 겨울을 나기 힘들다는 뜻이니까 보충제를 드시는 게 좋겠죠?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비타민 D도 너무 많이 먹으면 부작용이 있습니다. 혈중 칼슘이 너무 높아져서 신장결석이 생기거나 혈관에 칼슘이 쌓일 수 있어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햇빛으로 만들어지는 비타민 D는 아무리 많이 쬐어도 과다증이 생기지 않아요. 우리 몸이 알아서 조절하거든요. 자외선비를 너무 많이 받으면 피부에서 비타민 D 생성을 멈춘대요. 정말 신기하죠? 계절별로 자외선비 관리법도 다르게 해야 해요. 봄에는 겨우내 부족했던 비타민 D를 보충하는 중요한 시기예요. 3월부터는 자외선비가 다시 강해지기 시작하거든요. 이때부터 적극적으로 야외 활동을 시작하세요. 여름에는 자외선비가 가장 강한 시기예요. 하지만 너무 덥다고 하루 종일 에어컨 켠 실내에만 계시면 안 돼요. 아침 10시경이나 오후 3시경을 이용해서 15분 정도만 햇빛을 쬐세요. 한낮에 강한 자외선은 피부에 해로울 수 있으니까 피하는 게 좋습니다. 가을은 겨울을 준비하는 시기예요. 이때 충분히 비타민 D를 저장해두지 않으면 긴 겨울을 나기 힘들어요. 10월까지는 자외선비가 충분하니까 날씨 좋은 날은 꼭 밖에 나가세요. 겨울이 가장 문제예요. 11월부터 2월까지는 우리나라에서 자외선비가 너무 약해요. 이 시기에는 정오에 1시간을 밖에 있어도 비타민 D가 거의 안 만들어진대요. 그래서 이때는 보충제를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제가 자주 가는 경로당에서 이런 자외선비 이야기를 해드렸더니 한 할아버지가 재미있는 질문을 하셨어요. 그럼 여름에 까맣게 탄 사람은 비타민 D가 많은 거냐고요. 사실은 정반대예요. 피부가 까맣게 타는 건 멜라닌 색소가 늘어난 거예요. 멜라닌은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데 동시에 자외선비도 차단해버려요. 그래서 피부가 검을수록 비타민 D를 만들기 어려워지는 거죠.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들이 북유럽에서 살 때 비타민 D 결핍이 심한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래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피부색이 중간 정도라서 여름에는 15분, 겨울에는 30분 정도 햇빛을 쬐면 적당하다고 해요. 물론 개인차가 있으니까 자기 몸 상태를 잘 관찰하면서 조절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린 자외선비와 비타민 D 이야기 어떠셨나요? 조금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핵심은 간단해요. 적당한 시간에 적당한 양의 햇빛을 피부에 직접 쬐면 된다는 거예요. 비타민 D는 정말 우리 몸의 든든한 지킴이에요. 단순히 뼈만 튼튼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근육도 강하게 하고 면역력도 높여주고 기분까지 좋게 해줍니다. 특히 자외선비가 부족한 우리나라 겨울에는 더욱 신경 써야 해요. 하지만 걱정만 하실 필요는 없어요. 조금만 노력하면 충분히 개선할 수 있습니다. 날씨 좋은 날 오전 10시에서 오후 3시 사이에 15분만 햇빛을 쬐어보세요. 팔뚝이나 종아리를 걷어 올리고 자외선 차단제 없이 말이에요. 그리고 비타민 D가 풍부한 생선, 달걀, 버섯도 자주 드시고요.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건
혼자서만 노력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가족들과 함께, 친구들과 함께 하세요. 오늘 자외선비 받으러 가자라고 서로 격려하면서 말이에요. 함께하면 더 즐겁고 꾸준히 할 수 있어요. 오늘부터라도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내일 오전 11시쯤 밖에 나가서 15분만 햇빛을 쬐어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도 있지만 며칠만 지나면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건강한 노후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자외선비라는 자연의 선물을 잘 활용하면 더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누릴 수 있어요. 비타민 D와 함께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날들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날씨 좋은 날은 꼭 밖에 나가서 햇빛 쬐는 거 잊지 마세요. 건강하세요.